수사 무마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얘기했는데, 자, 심우정하고 이원석도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고요. 차차 뉴스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합니다. 자, 한동훈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대북 송금 조작 기소, 대장동 사건 조작과 연어 술파티. 충격적이게 묻힐 뻔한 모든 사건들의 전모가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함께 밝혀지고 있습니다. 박상용은 사실상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이제는 그 윗선을 밝히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 윤석열과 함께 그의 수행비서로 칼잡이 역할을 했던 한 사람. 모든 칼끝이 한동훈을 향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존재감 없는 한동훈이 결국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산 시민들을 우습게 보며 부산으로 도망친 한동훈이 국회 입성의 꿈이 다름 아닌 특검의 칼날이 그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끝까지 뻔뻔함으로 일관하던 작은 윤석열, 머리 없는 윤석열, 술 못 먹는 윤석열의 비참한 최후가 발음하는 자신이 부리던 검찰의 애완견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해당 소식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 하나만요. 예.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페북에 막 올리면서 어젠가 그 언론 나와서 계속 요새 줄줄이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한동훈 전 대표 과거 이 레코드를 잘 안 보면,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잘 아는데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한동훈이 네. 원래 그게 제일 장점인데. 그 장점. 네, 요거를 아무도 지적을 안 했어요. 외부에서 좋아. 잡아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 네. 인터뷰 저희 뉴스쇼에 나왔었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여기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단기간에 빠질 일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여기서 계속 정치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허투루 말 안 하잖아요. 저를 뭐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 제가 제 말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저 문장 때문에 그런데. 이거 잡을 게 없는데. 네, 저는 허투루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제 말을 지키는 거 아실 겁니다. 물론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기자로서 저는 팩트 파인딩을 하는 사람인데. 싫어하잖아. 네, 사실 이 문장이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제 말을 지키는 거 아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다 잊고 있는데 2024년에 그때 여름에 당대표 나올 때 뭐라 했냐면, 당대표 취임 일성이 네. 그 선거할 때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한 자기가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약속을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거 발의했어요, 이 사람? 막았어요. 네, 발의 그 이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 계엄 때까지. 네. 야5당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뭐 대법원장이 추천한 너자 그러면 추천을 그러면 여야가 하지 말고 제3자가 하자. 그거 변형시켜서 민주당에서 내밀고 했는데 이거 결국 발의 안 했잖아요. 맞아요. 발의하라고 하니까 자기 말 안 지키고 도망갔어요, 결국. 예. 그래가지고 계엄 터져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최상병 생일 때 해병대원들이 거기 갔어요. 선거 때. 근데 그 한동훈이 거기 요청까지 이제 했지. 쇼하러 왔는데, 대전 현충원. 현충원에 이제 왔는데 맞아. 최상병 한 번만 봐주고 가라고 했는데도 쳐다보지 쳐다도 안 봤어요. 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이제 현충원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총선 지고 나서 7월에인가 당대표 되고 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실은 최강욱 의원 해보셨겠지만, 발의한다는 거는 의원들이 코스프레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게 어렵지. 통과시키려면 여야 원내 지도부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발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네. 발의 코스프레 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네. 나 이런 아동학대 이런 거 발의하겠다. 발의하고 빠지면 돼요. 네. 그래갖고 법사위에서 안 됐네? 손 놓고 난 했다. 이거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코스프레도 안 했잖아요. 자기가 발의하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의원이 아니니까 그거 한지 하나 두고 시키면 되잖아. 네네. 그냥 10명만 사면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네. 그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아유, 당대표가. 말 바꾼 게 막 한두 번입니까? 매불쇼 올려놓은 거 있어. 그 탄핵 국면에서. 그렇지. 계속 탄핵합시다. 하지 말아요. 해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해요. 본인도 뭔지 몰라. 그걸 올려놨어. 당신만큼 가벼운 입은 저는 사실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말을 지키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네네. 전입신고했으니까 이제 빼박입니다.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국민의
국민의힘에서 누굴 이제 여기 내냐 안 내냐가 이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처음으로 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이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밖에 있지 말고 지금이 바로 복당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보를 내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끝까지 갈 후보를 낼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표가 분산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 한동훈을 데리고 들어오든 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부산 의원 17명을 상대로 이제 한국일보가 직접 물어본 결과가 있는데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한 의원은 3명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10명이었대요. 다만 그 10명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더라도 일단은 낼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국힘 후보가 정말 정치인이라면 끝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일화한 가능성. 그렇죠. 예. 3자 구도가 돼. 근데 무조건 지는 3자 구도면은 민주당 후보가 당연히 당선이 돼. 그러면 이 국힘 후보가 끝까지 내가 완주해서 어차피 잘해야 2등인데 떨어지고 나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에 하나 2028년 총선 전에 뭐 복당이 됐던 어떤 형태로 당권을 잡으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아웃되는 거예요. 역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참에 한동훈 후보를 화끈하게 밀어주고 한동훈 쪽에 확실히 줄을 서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이 당권을 잡았을 때 자기는 뭐라도 이제 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그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김민수 같은 사람 보내서 아예 그냥 못하게 만들지. 아니면 뭐 김민수나 아니면 그 비슷한 성향의 뭐 유튜버가 됐던 정말 끝까지 정치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공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사실상 도와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유권자들이 보기에 택도 아닌 이걸 지금 찍으라고 지금 후보라고 내보낸 거냐 너희?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공간이 넓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당의 후보예요. 그러면 10%만 가져가도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구라면 얘기가 다른데 지금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이나 부산 시장 선거의 추이로 보면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40% 선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출발점이. 그러면은 이제 60밖에 안 남는데 여기서 10을 가져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그럼 50 가지고는 간당간당한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 후보하고 그 사이에서 막 희속 게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단일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텐데 아까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듯이 장동혁 대표나 지금 당권파의 생각은 절대 한동훈과 단일화하지 않을 후보를 세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게 뭐 김민수가 됐든 윤민우가 됐든 뭐 이영풍이 이미 됐든. 갔잖아 한 사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살떨리는 살얼음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거 양상이나 성격이 또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하정우 전 수석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전 수석 아닙니다. 수석. 전 수석이 될 수도 있는. 이미 마음속에 지금 출발. 뭐 들으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선거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내세우는 무슨 뭐 보수 재건 이런 게 선거의 의미로서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이제 하정우를 내세워서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구도, 뭐 부산의 미래, 뭐 무슨 산업, 지역 발전. 뭐 이런 게 선거의 관심사로 떠오르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좀 까다로운 그런 구도가 열리는 거죠. 민주당에 그냥 정치인 출신 누가 오는 것보다는. 그런 변수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당에서는 지금 뭐 한동훈 도와주면 가만 안 둔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 당의 최고 존엄이 지금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들어보겠습니다. 최고 존엄. 한동훈이 나오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대놓고 자해적, 자폭적 해당 행위하는 자들, 이적 행위하는 자들 척결을 장동혁 대표가 방미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손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해당 분자들의 척결이다.
아유, 아주 패션이 돋보이는 우리 고성국 유튜버님이 장동혁 대표 돌아오자마자 이적 행위하는 자들 척결을 해야 된다. 야, 척결 이런 단어도 참 색출, 척결. 옛날 70년대, 80년대 많이 썼다는 것 같은데. 운동권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럼요. 남영동 가서 고문도 받았던 사람이. 네, 뭐 반이 아니 저 뭐 친일 세력 척결 뭐 이런 데 보통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여튼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자마자 이런 사람들 다 쳐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 이제 선택들은 이제 국민의힘 어떤 후보와 같이 뭘 해서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3자로 싸우고 한동훈 후보가 포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친 걸음인데요. 그런 옵션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뭐 지금 뛰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한동훈 전 대표가 오니 무공천하겠다라는 것도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산의 많은 의원들이 뭐 표면적으로나 또 내심으로 얘기하고 있듯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서 후보가 단일화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부산 전체 지방선거에 순기능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니까 부산시장도 뭐 말은 분열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당 지도부의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인이 이미 경선에서 후보가 된 마당에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열세예요.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산 북갑에서 뭔가 그러한 어떤 그 획기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하다는 생각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지도부가 틀어 앉아가지고선 아니 당이 자기 거냐고요. 지금 그리고 저 고성국 씨 저렇게 네. 자꾸 TV 화면에 내주니까 진짜 본인이 존엄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놔두세요. 아니 그렇게 살게 놔두면 지금 보수 정당이 막 무너지는 거는 둘째치고 대한민국 정치 환경이 이 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본인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정치를 상당히 저 건강치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해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걸립니까? 아니, 이거야 아마 뭐 예. 사실적시라 뭐. 사실적시요. 아니 공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공공선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공공선을 위해서.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재수 그 부산시장 후보를 계속 저격하고 있어요. 네. 까르띠에 받았네 받았어 이러면서. 근데 제가 한동훈 그 캠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겠지만 그 전재수 후보가 4월 30일 전에 사퇴를 안 할까봐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 아침 방송에도 전재수 의원이 나와서 그런 일은 없다. 반드시 열린다 재보궐선거는. 근데 이제 뭐 한 입으로 도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늦게 내려놓으면 이제 날짜 문제 때문에 재보궐이 안 열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5월 1일 날 사퇴하면은 재보궐이 안 네, 열리는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오늘 오전에도 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근데 그게 좋은 선거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계속 전재수 그 후보를 물고 늘어져서 그것도 이제 특유의 그 한동훈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특유의 스타일로 물고 늘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북갑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북갑은 전재수가 무려 선거를 5번을 출마했던 곳입니다. 국회 구청장 선거까지 하면 6번을 출마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갑 유권자들에게는 전재수는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자식을 내가 때리는 건 몰라도 잘못하면 굴러 들어온 누군가가 때리는 게 꼴 보기 싫거든요. 근데 저거는 북구에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발로 열심히 선거운동 돌아다니는 한동훈답지 않은 모습하고 상충돼요. 하나는 한동훈다운 모습이고 티피컬 한동훈이고 하나는 한동훈답지 않은 모습이 이게 선거운동의 기조가 상충하는 거예요. 두 계좌가 한동훈 다운 모습은 네. 받았네 받았어. 이게 그치? 한동훈 다운 모습이에요. 한동훈답지 않은 모습은 새벽부터 막 발로 뛰는 새벽부터 거는 발로 답지 않은 뛰고 모습이에요. 그건 평소에 한동훈한테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이잖아요. 온라인에서는 원래 한동훈, 오프라인에서는 지역에서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데 뉴 한동훈. 뉴 한동훈. 저거는 예를 들면 박형준 시장의 선거운동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 박형준 시장의 선거운동을 본인이 굳이 해주는 게 저게 자기한테 유리한가? 그러니까 본인은 부산 선거의 큰 우산은 내가 씌우겠다. 뭐 이런 의혹일 수도 있는데 저게 별로 그렇게 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시계열상으로 보면
전재수 시장 후보가 먼저 간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극을 하니까 그 특유의 반격이 나온 건데요. 저는 그 부지런히 하면서 또 전재수 시장 후보의 이 통일교와 연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표시일 수도 있고, 부산 전체의 어떤 그런 선거에 나름대로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스타일. 그거는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주변의 정치인들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 쓴소리라고 생각해서. 그 SNS 스타일? 그러니까 왜 까르띠에 말투부터 받았네, 받았어. 그냥 받으셨군요. 뭐 이런 식의 부드러운 표현 있잖아요. 아니 때리더라도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요? 일단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청렴하게 부산 북갑에서 그 척박한 그 동토를 마치도 일구듯이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인데 까르띠에를 받았구만. 왜냐하면 그 지인이 수리를 부탁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죄가 없다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 이게 그냥 불기소 그다음에 불송치 이러면 죄가 없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요거를 알려준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전술인데 네. 그걸 왜 말을 해도 받았네 받았어 요런 식으로 얘기하느냐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걸 받으셨군요. 기존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받았네 받았어가 그 평소에 한동훈 후보의 말투 때문에 더 연상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가면서 네. 말하는 것 때문에 가뜩이나 왜 근데 말투를 어떻게 바꿔요? 안철수 의원 결국에 말투 못 아니, 그러니까 바꾸려고 저는 그게- 안철수는 못 바꿔도 한동훈은 바꿔야 돼요. 말투나 스타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 당선돼서 국회의원만 하려고 저길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큰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큰 정치하려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대구는 아니더라도 네. 부산을 지역 기반 삼겠다 이런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권 주자 다움 이런 거를 보여야 돼요. 근데 너무 작은 것들까지 이렇게 이제 일일이 다 말싸움하고 받아치는 듯한 모습이, 이제 부산은 YS도 겪어봤고, 뭐 이를테면 뭐 김무성도 있었고, 부산에 그런 이제 스케일이 큰 네네. 통 큰 정치인들. 근데 그에 비하면 잘다. 아가 잘다 부산 말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느낌. 곽규택 의원이 이제 복당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약간 이게 씨알이 맥히는 얘기입니까? 안 먹히죠. 안 먹힌다? 안 먹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면 현재 그러니까 친한계가 앵커링을 위에 좀 높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고급스럽게 하네. 앵커링. 네, 앵커링을.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무공천 얘기하잖아요. 아니, 앵커링 설명부터 해줘요. 앵커링. 이게 닻을 내려가지고 네, 사람들한테 높은 기대. 엄마가 뭐 용돈 5만 원 줄게 하면 나중에 1,000원 주면 굉장히 많이 준 거 같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좀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논법이 뭐냐면 복당은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최고위원회가 이걸 의결해 줘야 되고 징계를 취소해야 됩니다. 예. 근데 당 안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꼭 당권파를 제가 옹호해서가 아니라 주장이 그러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당할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제명을 뭘로 당했냐? 당 게시판 사태로 당했습니다. 그렇죠. 명의 도용을 한 걸로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주의 전문 분야. 물론 저는 저의 감정을 넣지 않고 말할게요. 절대 다운 게시판 얘기 이제 하지 말아라. 오늘은 다른 거야. 거기 빠지면 안 된다. 남의 방송 가서 해 안 된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그게 밝혀졌냐? 밝혀지면 복당도 가능하겠죠. 그럼. 근데 이건 아직 경찰 수사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복당시킨다? 그럼 논리는 하나예요. 힘세면 복당시켜주냐 이거예요. 지지율 많이 나오면 복당시켜주냐 이거야.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에서는 일단 이거는 힘의 논리인데 힘의 논리도 안 맞는 논리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복당은 불가능한데, 무공천과 복당을 말하다 보면 이 앵커링보다 한 2단계 낮은 단일화는 이제 가능해 보이죠. 처음에 복당 주자고 무공천 주장하다가 야 그럼 단일화 좀 하자 이러면 약해 보이잖아요. 들어줘도 될 것 같잖아 이제 그때부터는. 센 거 먼저 던지고 그 밑에서 그렇죠.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건 단일화 쪽일 것이다. 그렇죠. 예.
저는 이걸 쉰밥이 그릇 난들 한동훈 줄 밥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앵커링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고급지네. 이게 앵커링과 쉰밥의 차이죠. 앵커 ANCHOR 맞죠? ANCHOR. 근데 장동혁 대표 되게 옛날식 영어 방식이야. 스펠링 하나 외우고. 우리 배웠죠. 성분 영어 사이트. 훌륭하시네. 미국에 끈이 있으시니까. 야 네트워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또 후보를 그대로 가자니 왠지 단일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갖고 만약에 정말 이제 극우 태극기 뭐 김민수 후보나 아니면 지금 나오는 이영품 후보를 냈을 때 잘못하면 장해찬 전례처럼 막 9% 나와버려갖고 정말 다 죽순밥 주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네. 그 고민이 계속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디에 바로 선택을 하자니 한동훈 측에서 대응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도 그 당대표도 계속 그 선택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전직 민주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안 한 게 없으시죠. 네. 예. 쓸데없는 거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은 아니고 중요한 일을 했죠. 네.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거는 박형준한테 달려있을 거예요. 결국은 부산 의원들이 한동훈을 띄우는 이유는 박형준이 경선 때 오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빨리 중도화를 해서 한동훈의 그 이미지까지 차용해서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자는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형준과 전재수의 지지율 차이가 월등히 나잖아요. 그럼 장동혁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장동혁 그냥 거기에 그냥 내 꽂고 싶은 사람 아무나 꼽아버리는 거야. 그런데 박형준이 올라가가지고 전재수와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압박이 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민식 카드가 장동혁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카드가 아닐까.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리스크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직접적인 리스크는 뭐 윤어게인들을 만약에 공천하면 그건 진짜 한동훈 도와주는 거고 그나마 박민식 공천하게 되면 그나마 박민식만 잘 단도리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한동훈도 좀 그래요. 아니 본인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은 한다고 했으면 본인이 그런 세력과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그 세력들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여태껏 말했던 거하고도 말이 안 맞아요. 앞으로. 아까 말한 사정 변경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여러 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복당 이야기를 언급한 곽규택 의원도 부산의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기초의회부터 뭐 기초단체장 등등 이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거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북갑의 지금 한동훈, 뭐 혹은 박민식 전 장관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로 인하여 펼쳐질 수 있는 선거판이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한동훈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퍼센테이지로 몇 % 봅니까? 저는 이제 후보에 따라 다른데 박민식 후보가 나오면 지금 봤을 때는 당에서 의심한 건 50%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단일화는 머릿속에 없다라고 했는데 절반 이상이다? 네, 그 머릿속에 없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지금 일깨움을 준 거예요.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일화는 없다는 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죠. 내치면 돼. 내가 단일화하면 나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단일화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공깃돌 노름하듯이 뭐 정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하지 단일화 안 하겠다는 말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당권파 쪽조차도 어떤 의심이 나오냐면 저도 그게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물밑 미락설이 나오는 거예요. 미락설까지. 근데 이 미락설은 사실인지 확인 안 됐지만 뭐 어떤 사례 보면 되냐면 우리가 김문수 한덕수 사례 봤죠. 예, 새벽에 김문수 후보가 자기 되면 단일화 한다 했거든. 근데 후보가 되고 나서 깽판을 쳐버렸어요. 근데 선거라는 게 14일 딱 주어졌는데 후보가 깽판 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당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사람 뭐 내려오게 할 거예요? 구속시킬 거예요?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뭐 여의도 언어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자기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한동훈식 언어가 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언어예요, 그게? 그냥 기호처럼 보이던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 이런 거예요. 여론조사예요. 예. 박민식, 한동훈, 민주당 후보 셋이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민식이 애초에 축 처지는 3등이다. 그럼 박민식은 개인적으로 단일화 해줄 수 있죠. 당과 관계없이. 왜? 이 당은 있으나 마나한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뭐 제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어제부터 저는 한동훈을 의심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의도에 찌라시가 돌았잖아요. 봤죠. 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하고 박민식하고 기수가 뭐 박민식이 사시 25기고 네, 뭐 연수원. 27기에서 검사 선후배니까요. 네, 네. 검사 선후배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같이 해서 친하고 해서 결국에는 뭐 단일화 해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솔솔 피우는 게 저는 참 위험해 보인다. 아니 그 밖글 같은 건 누가 만들어요? 그렇게 요즘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옛날에는 정말 내막을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걸 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들. 옛날 만들고 하진 않았어요? 저도 만약에 한번 돌려보면 보통 본인 만든 거 본인 그 카톡으로 한 3초 만에 오면 잘 만든 거예요. 잘 만든 거죠. 아 그렇죠. 네. 사실 3초는 좀 뻥이고 한 30분 안에 오면 돌아 나에게까지 온다면 그렇죠. 좋은 거다. 예. 아무튼